오늘 하는 루트는 뭔가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플레이할 국가 헝가리 주도의 오스트리아 헝가리입니다. 이번엔 민주국가 루트가 아니라 근본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트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운빨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국가다 보니까 빌드를 짤 때도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미지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운 감이 있어요. 최대한 정석대로 최대한 간단하게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지직 팔로우랑 유튜브 멤버십도 한 번씩만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싱글 정규병 난이도로 헝가리 왕국 플레이 시작! 자, 우리의 헝가리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체급을 한 번씩만 살펴봅시다. 자, 시작 인구는 8.69웹, 오스트리아가 6. 얼마고 포르투갈도 6. 얼마니까 뭐 이 두 국가보다는 인구가 많습니다. 심지어 공장이 17개, 공장 자체는 포르투갈과 비슷하긴 하지만 군수 공장이 무려 7개로 시작하는 국가죠. 7개로 시작하는 국가. 열강 프랑스가 군수 공장이 8개인 거 아시나요? 놀랍게도 우리의 헝가리와 프랑스의 군수 공장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놀랍죠? 저도 놀랐습니다. 군수 공장 7개, 민간 공장 10개니까 일단은 군수 공장을 지어. 마이너 국가는 그냥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군수공장이나 짓는 게 성능이에요. 연구가 3개로 시작을 하니까요. 전자공학과 산업을 연구해 주는 거는 모든 국가와 똑같지만 이번에는 공군과 특별한 장점이죠. 우리 기갑 중에 돌격포 제조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좀 써보고 싶어서 자주포 계열로 한번 기갑을 써보려고 해요. 왜 기갑을 갑자기 그리고 자주포 계열로 쓰려 하냐? 왜냐하면 저번 패치 때 우리의 야포 계열 기갑이 버프를 받았기 때문이죠. 개인 공격이 15%가 올랐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 성능인지 써보고 싶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요거 설계사를 쓰려면은 중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헝가리 왕국 육군 사단 설립 중점을 찍어야 한다는데, 여기다 육군 사단 설립. 아하, 중점을 조금은 찍어야 되네. 뭐 해보면 되겠죠. 오스트리아 헝가리로 들어가기 위해선 첫 번째 이 섭정 종식으로 내려가서요. 저번에 민주 루트처럼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오토를 왕으로 추대해야 됩니다. 늙은 합스부르크 왕으로 가면은 조금 힘들어요. 오토폰 합스부르크를 우리 국가를 초대하는 게 정석입니다. 자, 섭정 종식 찍어. 연구 슬롯 하나 남은 거. 기갑을 연구해도 좋지만 일단은 공군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반에 군대 디버프가 달려있어요. 여기 트리아노 조약이라고 육군 경험치 등량 마이너스 15%, 공군 경험치 등량 마이너스 25%, 징병 가능 인구 마이너스 0.5%나 공장 생산량 마이너스 10%, 군수사업체 연구 혜택 마이너스 10%, 자금 이득 마이너스 10%, 군수공장 건설 속도 마이너스 50%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다? 초반에 군대랑 관련된 디버프가 너무나도 많고 육군과 관련된 디버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군이나 최대한 뽑아서 독일과 이탈리아 발칸을 밀 때 써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자원상으로도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기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거 의미가 없고 전투기, 근접 항공기를 뽑을 때 굉장히 타 국가들 대비 유리하다. 우리 사단은 총 9개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편제가 6보죠? 6보 정도면은 쓸만해요. 우리 헝가리 그냥 무난한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보다는 강하니까 한 잔에. 자, 공장, 보병 장비, 지원 장비 코에다가 할당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뭐다? 굉장히 공군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군에다가 조금 투자하겠습니다. 시작부터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하지만 할 게 이거밖에 없어. 우리 공장이 5개가 남으니까요. 여기 자원을 수입을 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작 민간 공장 5개를 일단은 첩보 기간을 창설하고 갑니다. 이 민간 공장 남는 게 없어요. 초반에 또 이 첩보도 나중 가면은 민간 공장이 부족해가지고 못 여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주의를 해주시면 될게요. 자, 게임 5배속으로 해놓고 우리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현재 스타트. 그리고 시작부터 우리의 군대들 어느 국경에다가 배치를 하냐? 오스트리아 국경에다가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오스트리아한테 이따가 합병 요구 제안을 보낼 건데 합병 요구 제안을 오스트리아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까지는 얘가 거부하든 수락을 하든 상관없어요. 거부하면은 우리가 더 이 체급이 높기 때문에 밀어버리면 되고, 수락을 하면은 그냥 괴뢰국으로 만들면 되고 좋습니다. 참고로 시작할 때 이 트리아노 조약에 군수공장 건설 속도 마이너스 50%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군수공장을 짓지 말고 그냥 기반을 짓는 것도 이 채팅에 나와있듯이 좋아요. 하지만 니는 왜 기반을 안 까냐? 어차피 초반에 기반 많이 깔아야 하나밖에 못 깔아. 이 자원 수입 때문에. 가자. 협정 종식이 끝나면은 우리 정치력과 비동맹주의 인기도 변화가 올라갑니다. 자, 첩보가 열렸죠. 첩보는 하나만 열고 그 다음은 업그레이드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공장이 부족해가지고 못 열어. 자원이나 우리 소련한테 수입을 하면은 약간 손해 같으니까 스웨덴한테 수입을 해줍시다. 수입을 해. 참고로 이 무역로가 지금
독일과 덴마크를 따라가지고 들어가고 있죠. 독일이랑 전쟁이 나면은 수송선을 써가지고 수입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고무도 수입을 해. 좋았어. 우리에게 남은 민간 공장 몇 개? 단 2개. 자, 섭정 정식 중점이 통과되고 다음 중점으로 계속해서 정치 중점을 달려주기로 할게요. 이 괜베시의 병력 전복 눌러줘가지고 전쟁 지휘도랑 진병관 인구 변동치 매 파시즘 지휘도 효과를 부여하는 헝가리 국가 방위협회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민 정신은 우리 오스트리아만큼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레벤테 기구를 해가지고 진병관 인구 변동치가 기본적으로 10%가 늘어나고요. 이념 변화 방어가 달려 있어요. 괜베시 무역협정이라고 정치력 획득 마이너스 15% 디워프, 이게 약간 아프긴 한데 이것도 정치 중점 찍다 보면은 금방 떼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과격파 탄압 찍어주기로 할게. 이거 찍으면은 정치력 획득 플러스 10%가 늘어나고요. 매일 파시즘 지지도와 공산주의 지지도가 내려갑니다. 정치 이념을 초반부터 퍼주기 때문에 비동맹주의 전환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찍을 중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중점 압축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 트리아논 조약을 떼려면 비밀스러운 재무장과 가운데 있는 중점 아무거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제한 완화 협상을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들어가는 이 70일, 35일, 70일 총 합쳐가지고 175일인가? 요게 많이 아깝습니다. 단축시키려면 전쟁을 한 번은 해야 돼요. 그 시점을 이제 오스트리아랑 전쟁할 때 풀던가 뭐 발칸이랑 전쟁할 때 풀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독일이 주데텐란트를 아마 38년 그쯤에 달라고 하거든요. 그 타이밍과 이제 이탈리아가 달마티아를 달라고 하는 그 타이밍 고려해서 어떻게든 풀어야 됩니다. 과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인데 타이밍을 생각은 해놔야 된다. 가격파 탄압 중점이 통과되면서 다음 중점으로 계속해서 정치 중점을 달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 국가는 뭐다? 단 정치 중점을 달려. 다른 거 찍을 여유 그딴 거 없습니다. 일단 정치 중점을 달려. 그러면 반은 가. 연구할 줄 모르겠다. 일단 산업을 연구해. 자, 항공기 생산 통과됐고요. 비행기에서 2티어를 빠르게 올리자. 기체부터 연구해. 우리가 전쟁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미지와 다르게 좀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공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아요. 자, 훈련 돌려놓겠습니다. 공군 경험치 획득량이 현재 트리아노 조약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기를 훈련을 해놓고 안 하고가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나십자당의 부다페스트 행진, 급진적 국가사회주의 정치인 볼탄과 그의 지지자들이 무솔리니의 로마 행진을 따라해가지고 지금 부다페스트 행진을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이거를 체포하는 게 맞겠죠. 굳이 파시즘 지지도를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첫 번째 선택지 눌러주기로 하겠습니다. 정치력도 25 주니까 한잔해. 자, 정치 고문으로 정치력을 주는 친구를 임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민주주의 지도가 늘어나니까 안 되고, 자, 정치력 획득 15%에다가 안정도 5%, 연구속도 마이너스 2%를 주는 대주교 아저씨 임명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외교적 압력? 오스트리아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는 게 오히려 성능이에요. 전쟁해가지고 트리아논 조약이 바로 떼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굳이 외교적 압력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초공 잡기게 통과됐고요. 공군 연구에 자, 후보의 접근 중점 10일 남았고 통과되면은 오른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후보의 접근 중점 통과됐고요. 1713년 군사 조직 복원을 찍어주기로 할게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6세가 1713년 발표한 국사 조칙은 합스부르크 왕가는 여성에게라도 분리되지 않은 채 상속될 것을 보장했고 이는 우리나라를 미래에도 쭉 합스부르크의 영토로 확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합스부르크 루트로 가면은 체코,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가 우리를 싫어합니다. 이 자식이 갑자기 협상을 깨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협박을 보내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중점을 진행하시면 될게요. 자, 민간 열차 징발을 하나만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열차가 지금 비축물자가 4개밖에 없다 하니까 혹시 몰라? 마이너 국가는 민간 열차 징발 이 디시전이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하죠. 안정도가 물론 5%가 까이긴 하지만 5% 정도는 나중에 뭐 노동환경계에서 한 번에 찍으면은 복구가 되니까. 자, 그 와중에 국민파 스페인과 공화파 스페인의 내전이 터졌고요. 보통 요즘은 38년 초반 아니면 중반이면은 내전이 끝나더라고요. 참고로 우리의 헝가리는 군대 현재 수정과 훈련까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인력이 시작부터 제로를 시작하는 친구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군대 배치까지는 가능하다. 자, 1713년 군사 조칙 복원이 통과되면서 체코,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가 평화 약속을 요구하죠. 이 자식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안 된다면서 막아선 건데 여기서 아래를 누르면은 이 체코랑 루마니아, 유고가 바로 우리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첫 번째 선택지 누르는 게 더 낫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 막아야 돼. 첫 번째 선택지 눌러. 물론 이제 평화 약속이라고 증명하는 그 변동치, 전쟁 지지도, 전쟁 명분, 정당한 시간, 마이너스 디버프가 붙지만 어쩔 수 없지. 여기서 오토폰 합스부르크를 왕으로 추대하기로 하겠습니다. 늙은 합스부르크 아니에요. 반드시 오토를 불러와야 돼요. 이거. 자, 우리의 공군 나오고 있나? 매달 3개씩 나쁘지 않은데 1년이면은 대충 한 40개 정도 나오니까 발칸 전쟁할 때 전투기랑 근접항공 지원기 200대 정도는 뽑히겠네요. 자, 엔진 통과
통과됐고 연구로 항속거리 증진도 찍어. 자, 정치력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 징병법도 바꿔야 되고 경제법도 나중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껴주기로 할게요. 자, 오토로 왕으로 추대 중심이 통과되면서 헝가리 왕인을 받아들이는 오토 이벤트가 뜹니다.